푸른밤 종현입니다. 벌목꾼이 나무를 베기 위해 숲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나무의 상태를 살피기보다 숲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 공을 들인답니다. 대부분의 사고들이 숲에 지형이 낯설어 생기기 때문에 라고 하죠. 직업이 벌목꾼인 만큼 나무에 상처를 입을 때가 더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끼를 밟아 미끄러지거나 숲에 적응하지 않고 겁없이 장비부터 들이댔을 때 사고가 생긴다고 해요. 오래 어울리고 머물면서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나와의 합을 맞추는 일이 나무를 베는 것만큼 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낯선 상황에선 누구나 어설프기 마련이고 잘 알아야 더 잘할 수도 있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죠. 11월 4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크리셋 미셀 그리고 will.i.am이 함께한 Be OK 였습니다. 이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되게 좋아했었던 보컬의 매력이 뚜렷하게 표현이 된 곡이어서 참 허스키한 어떤 보이스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곡인데, 제가 사실 허스키한 목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곡에서 표현됐던 그 I'm be okay 할 때 나오는 그 B에서의 들려오는 그 비브라토와 허스키하게 살짝 긁히는 그 소리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자,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열리는 날이고요. 오늘은 거의 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새 앨범 들고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 씨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죠. 그리고 오프닝에서 벌목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나무에 상처를 입을 때가 더 많을 것 같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푸른밤에 와주시는 분들은 푸른밤을 들으시면서 상처받고 다칠 일이 없으셨으면 하고요. 더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면 또 서로 합을 잘 맞춰나가면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하네요. 자,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윤공주, 장은하, 아이비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아이다에 초대합니다. 11월 3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샤 롯데시어터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는 11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티켓으로 준비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푸른밤에서 드리는 선물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예뻐지는 즐거움, 페이스 인 페이스에서 수분 크림과 마스크팩을 드립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자유투어 여행사, 유록스, 세정 웰메이드, 넥센타이어, 부영주택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엄청 유명한 노래입니다. 우울한 편지예요. 우울한 편지는 사실 유재하 씨의 곡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고 커버도 하고 리메이크도 했던 그런 앨범이어서 곡이어서 오늘은 나얼 씨의 버전으로 들어볼까 해요. 사실 저는 유재하 씨의 버전을 알고는 있었지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뭐랄까 연습할 때 들었던 그런 카피했던 그런 곡은 나얼 씨의 버전이었어요. 나얼 씨는 원래 발라드 분위기도 살리면서 보사노바 편곡으로 좀 더 뭐랄까요 요즘에 듣기에 뭔가 산뜻한 그런 버전으로 가창을 하셨었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는 나얼 씨의 그 버전을 들었을 때 상당히 뭔가 고풍스러운 느낌도 느껴지고 해서 엄청 좋아했었는데 20대 넘어가고 유지아 씨의 버전을 듣고 나니까 원곡의 좀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도 오늘은 나얼 씨의 버전을 들을 거예요. 우울한 편지 나얼이 부른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나얼의 우울한 편지 듣고 왔습니다. 편곡이 상당히 색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채를 띠죠. 자, 여러분들 사연 좀 만날까요? 9433님,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다녀왔어요. 대기 인원이 무려 106명. 기다리면서 좀 멍하게 있었는데요. 일상에서 5분 정도 멍하게 있는 시간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바빠서 멍하게 있을 시간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머리에 마음에 휴식을 준 것 같네요. 쫑디도 바쁘겠지만 멍하게 있어봐요. 좋아요 은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요성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갑자기 이 사연 소개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도 썼잖아요. 제가 멍하니 있어라고. 진짜 그때는 제가 좀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런 곡도 쓰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정신이 하도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연을 또 만나면서 맞아. 그래도 조금 아무리 바쁘더라도 뭐 일상에서 한 5분 10분만큼은 조금은 휴식을 취해야 될 텐데 너무 치열하게 고민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해결되는 건 또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우리 가족분들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하루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치열하게 또 하루를 끝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느 정도 뇌를 식힐 잠깐 사고를 멈출 그런 여유의 시간 한 5분 정도를 가지시면서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민정님, 일어나자마자 지원했던 회사에서 보낸 불합격 문자를 받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져서 잠을 더 청했는데 몸이 더 찌뿌둥하더라고요. 다시 다른 회사에 자소서를 써야 하는데 힘이 참 안 나네요. 이 생활의 끝은 어디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요. 끝은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어려운 시간, 이렇게 힘든 어떤 순간들이 끝없이 지속되면 어떡하지? 라는 분명 끝날 거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더더욱이나 그 끝이 일찍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은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 정말 놔버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설령 잠시 놓으시더라도 빨리 회복하시고 다시 본인이 위치할 자리로 잘 찾아가시면 분명히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길. 6269님, 저요 예언 하나 해도 될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저는 아마도 전기장판을 깔아놓고 귤이랑 고구마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2달도 안 남았으니 확실할 듯. 총디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저요? 스케줄표를 제가 잘 안 보는 편이어서
저 생방이래요. 저는 푸른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는데 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하게 뭔가 그 빨간색, 초록색 그런 불빛들을 느끼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거. 가족들하고 고기는 좀 구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크리스마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좀 먹고 맛있는 음식도 좀 시원하게 많이 배 가득 채운 후에 푸른밤하러 오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망소의 풀타임 잡 듣고 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The hibbit of a hip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영어로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라는 인사는 처음 보는 낯선 사이에선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연락이 뜸했던 세월만큼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묻는 안부도 담겨 있고요. 설렘과 반가움, 거기에 그리움까지. 오늘 함께할 이분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인사가 또 있을까요? 푸른밤 더 라이브,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목소리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바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토마스 쿡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너무 얼마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야, 정말 오랜만에 푸른밤에 또 이렇게 인사를 네. 나누게 됩니다. 토마스 쿡 씨는 머리가 더 길어지셨어요. 네네. 기장을 좀 늘리신 것 같은데요. 좀 파마가 좀 풀렸어요. 평소에도 조금씩 이렇게 그렇게 짧은 머리 길이는 아니셨는데 네. 요즘에 좀 더 기르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반갑기도 하네요. 저는 예전에 그 정인 씨와 함께 네.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참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연기들을 해서 좀 제 스스로 좀 많이 웃다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오래간만에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작년 봄에 토정 비결이라는 코너 네, 맞아요. 함께 했었고 토정 비결의 토가 토마스 쿡 씨의 토였습니다. 네, 토마스 쿡 씨, 정인 씨가 없는 토정 비결은 또 토정 비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또 나중에 또 두 분을 함께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더 네.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네. 2841님. 푸른밤 들으면서 토마스 쿡님의 연기에 감탄하곤 했었는데 앨범 준비하러 가신다고 해서 살짝 아쉬웠었거든요. 물론 기대가 더 크긴 했지만요. 드디어 새 앨범이라니 기다렸어요. 목 빠질 뻔했어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사실 이 앨범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네. 푸른밤에서 잠시 인사를 나눴었던 건데 네. 상당히 오랜만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 제 앨범 작업할 때 네. 방송할 때도 종현 씨한테 좀 이런저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몇 번 물어봤었잖아요. 제가 그걸 왜 물어봤었냐면은 이 외부 연주인들 또 프로그래밍을 도와주실 분들과 같이 할 것인지 제가 혼자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에는 결국에는 제가 다 하는 앨범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랫동안 좀 나의 어떤 좀 고생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도 맞아요.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3392님. 역시 뮤지션은 팬들이 지쳐 쓰러지기 전엔 돌아온다더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게다가 푸른밤에 나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토마스 쿡이 돌아왔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와, 오랜만에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앨범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반갑다고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앨범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5년 만에 나오는 앨범. 예, 5년이 됐네요. 벌써. 이야. 네. 그럼 이전에 나오셨던 앨범 자체는 색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네. 지난번 앨범은 좀 어쿠스틱 팝 그런 계열이었고요. 네. 기타를 위주로 한 그런 좀 부드러운 아날로그적인 느낌이었는데 예. 이번 앨범에서는 좀 그런 색채를 좀 많이 지웠어요. 지우고 조금 더 프로그래밍이 된 사운드들을 조금 많이 더 예.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또 아마도 지난 앨범보다는 모든 연주와 모든 부분을 제가 혼자 다 만든 앨범이기 때문에 저의 색깔이 더 짙게 들어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면이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한 번에 다 진행한다라는 게 네. 부담스럽고 가끔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좀 뭐랄까 과감한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전부 다 내가 한다라는 것. 네. 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좀 중간에 좀 무모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작업의 시작은 정말 훌륭한 연주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좀 밑바탕 스케치를 좀 자세히 좀 해보자.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완성되어 있는 곡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완성을 해놓고 연주인들을 모시는 건 실수일 수도 있겠다. 너무 세계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누군가에게 그럴 수도 있겠죠. 영역을 네. 실수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다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앨범이 몇 집이죠? 3집이죠. 3집 앨범. 네. 5년 만에 나온 3집 앨범. 네. 그렇다면 주변에서도 되게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앨범 대체 언제 나와? 라고 물어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팬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궁금증이 많은 듯한 그런 질문이 많았을 텐데 그간 또 어떻게 대답을 하시면서 버텨오셨는지. 저는 앨범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주변 분들이 저를 만나시면은 음악을 안 할 거냐고 이제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장난 반 좀 각오하는 마음 반으로 그냥 때 되면 나오겠지 하고서 작업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작업하는 일이 좀 버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중간에 몇 번 좌절하고 작업을 좀 놨었죠. 중간에 좀 휴식기도 가지면서. 네. 하드를 연결을 빼놓는 그걸 뽑아서 라인을 뽑아버렸죠. 네. 그럼 뭔가 행동을 하면 그래도 좀 마음이 풀리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되게 홀가분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하드를 붙여놓으면은 매번 뜨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그 아이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뭔가 마감일이 다가오는 듯한 맞아요, 기분도 맞아요. 들고요. 예,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멋진 앨범을 만들어내셨으니까 자, 1집, 2집과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다 작업한 그런 소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애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앨범 이름이 토마스 쿡입니다. 네. 와,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지난 앨범이 전이라는 앨범이었었거든요. 네. 그 앨범을 할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농담처럼 많이 했었냐면은 작은 돛담배에 혼자 타서 네. 망망대에 떠 있는 기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와서 다시 집안에 돌아와 집안에 있는 거울로 제 자신을 보는 듯한 제 안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좀 내면의 이야기들을 좀 하는 앨범인 것 같아서 셀프 타이틀이 맞겠다 싶은 생각에 토마스 쿡. 셀프 타이틀은 3집 세 번째 앨범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네. 같거든요. 네. 나의 이름, 나의 활동명, 뭐 혹은 나의 어떤 탄생 연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숫자나 이름을 좀 타이틀로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인생에 있어도 되게 큰 중요한 앨범이라는 좀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그런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토마스 쿡이라는 이름의 뜻 좀 오랜만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여행과 굉장히 밀접한 여행이 있죠. 이게 아마 인물에서 토마스 쿡이라는 실존 인물이 아주 예전에 있었고요. 네. 이 사람이
여행업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요. 네. 근래까지는 여행자 수표 사업도 유럽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잡지 발행 뭐 여행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는 좀 대명사 같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누가 됐건 여행을 떠날 때 그의 그 음악을 담아갈 수 있는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계 안에 그 리스트 안에 꼭 들어가고 싶다. 누군가 여행에 항상 함께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그렇군요. 토마스 쿡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었습니다. 네, 또 여행과 밀접한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음악을 쭉 해오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들도 상당히 예뻐요. 네. 어떠한 노을진 풍경을 네. 전체적으로 담은 붉은기 가득한 사진들인데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돌아온 듯한 그런 네. 느낌도 들고 네.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해가 지는 이야, 해석이 더 멋지신데요. 아닙니다. 이런 앨범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컨셉 같은 걸 이야기 나누실 때도 많은 의견을 내시겠죠? 네, 저는 주로 그 디자인 하시는 분과 회의할 때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네네. 어떤 그림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잘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음원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지만 그분은 디자인으로 본인의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감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번 앨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만 간단한 다가와 함께 분위기 좋게 작업 의도와 이 곡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네네. 좀 공유를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어떤 영감들로 네. 또 앨범 자켓도 작업을 네. 하신 거군요. 네. 이 비주얼적인 작업은 그분의 영감인 거죠. 그렇네요. 네. 자, 그래요. 앨범 얘기 쭉 나누고 있는데 타이틀곡은 어떤 곡인지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타이틀곡은 그래 안녕이라는 곡으로 네. 이번 앨범은 정해봤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고 제목은 왜 그래 안녕인지. 네, 그 지난 앨범과 다르게 이번 앨범은 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네. 그 전까지 제가 있었던 사랑은 뭐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뭐 밀고 당기기 긴장되는 어떤 한 장면 이런 네. 위주였는데 이번 앨범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사랑의 여러 가지 단장들은 변해가는 사랑이나 끝나버린 사랑, 뭐 사라져버린 사랑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 안녕이라는 노래는 헤어짐과 이별에 관한 노래입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 홀가분한 기분 같은 것들인데요. 네네네. 사랑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맞는 것이라고 믿고 잘 모르고 있었지만 헤어지는 순간 굉장히 억압받고 네. 제한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구나 내 자신이 그걸 깨닫는 거죠. 헤어지고 난 후에야. 근데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 있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순간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기분이 나를 찾아온다. 정말 홀가분하고 자유롭다. 그러나 이제 가사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이런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언젠가 다시 또 너를 찾아 헤맬지 모르겠다라는 또 어두운 복선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사랑의 속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담아봤어요. 참 이별곡이라고 하면은 정말 슬프고 네. 뭔가 통증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드는데 이 곡은 네. 좀 그런 느낌보다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렇죠. 좀 더 가사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이 곡을 라이브로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 네. 그래 안녕. 토마스 쿡의 몇 년 만의 라이브인가요? 라디오. 제 마음 기억 속에는 100만 년.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 100만 년 만의 라이브 토마스 쿡 씨가 들려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토마스 쿡의 그래 안녕. 네, 토마스 쿡의 그래 안녕 듣고 왔습니다. 네. 이야, 노래 진짜 어른 노래네요. 오, 그런 느낌이에요. 고마워요. 와, 네. 되게 어른스러운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른이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단어 자체가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어른이라는 단어. 고맙습니다. 되게 그래서 들었을 때 좀 확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쭉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발 뒤꿈치를 들고 있어라는 네. 가사는 뭔가
좀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건가요? 어떤 의미의 문장이었는지. 아,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죠. 굉장히 가끔은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완전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네네. 그게 얼마나 본인의 영혼을 이렇게 인심 사랑하고 있는 분들을 너무 제가 좀 괴롭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물론 아름답게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은 너무 사랑에 얽매여서 눈이 머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좀 사랑의 효능 약효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달콤함도 주지만 아픔도 이렇게 함께 항상 지니고 있는 것들. 그런 분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는 좀 홀가분한 싱글이 되면 어떨까?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마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들떠 있다 그래야 되나요? 살짝 떠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발을 다 대고 있을 때와 뒤꿈치를 살짝 올리고 있을 때는 느낌이 조금 높이가 달라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크게 다르잖아요. 약간 좀 사뿐해지는 마음 같은 것들.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또 그런 가사가 자리하는군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 안녕이라는 타이틀곡이었고요. 곡 자체에서 풍겨지는 어떤 사운드 자체도 어쿠스틱한 부분이 많이 사라졌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이 타이틀이 됐을까요? 네, 좀 느린 비트가 느린 발라드 같은 곡들을 피아노와 노래가 있는 곡들은 매번 해왔었는데요. 이게 슬로우 템포 있는 곡에 비트가 들어있는 노래는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이런 스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스타일인지라고는 장르나 색깔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이게 나와버렸어요. 상당히 팝스럽고 좀 뭐랄까요, 이게 EP 소리가 상당히 여러 색채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변화하는 그 악기 소리에도 귀가 많이 기울여지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앨범 작업 사실 오랫동안 하셨으니만큼 타이틀 선정에도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저보다 아마 우리 회사 스태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토마스 쿡 씨는 좀 어떠셨어요? 딱 이 곡을 쓰셨을 때 이건 타이틀감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네, 저는 밴드 생활할 때도 그렇고 솔로 앨범 모든 앨범의 타이틀곡은 제가 정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 곡이 타이틀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투표로 진행이 되나요? 네네, 회사에서 투표를 회사에서 투표로. 네. 제가 지난 회사, 그 지난 또 회사 여러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회사에서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앨범이 작업이 끝나면 타이틀곡을 제가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좀 업무를 보기에 좀 편한 곡들 그리고 좀 사람들과 만나는 역할을 저 대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떤 부분이 더 용이할까. 저는 어떤 곡이든 다 열심히 다 했으니 뭐 큰 상관없습니다. 프로모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인 곡들, 노출도가 좋을 만한 곡들은 또 그분들에게. 종희 씨는 어때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맡기고 하나는 제가 해요. 그래서 두 개를 더블 타이틀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마음이 맞으면 하나로 모이고 그런 경우였어요. 자, 푸른밤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아직 한창이지만 뭐 1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다들 주무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토마스 쿡 씨는 좀 어떠셨어요? 그간 이 시간대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패턴이. 저는 그 토정 비결 이후로는 지금 취침 시간이 좀 앞당겨져서요. 1시 정도면 잘 준비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요 요즘에는. 그래요? 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일어나셔 좀 하루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웹서핑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침 방송 TV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방송 TV들 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운동을 다녀오고. 어떤 운동하세요? 수영합니다. 수영 좋죠.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운동 그밖에 못해요 저는. 뭐 날이 좀 추워졌지만 그래도 뭐 실내 수영이니까. 계속해서. 추울 때가 제 맛이에요 수영. 왜죠? 저는 머리를 약간 덜 말리고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온도가 잘 느껴지지 않은 내 안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자신감이 막 솟아요. 나 열심히 오늘 운동했고 또 건강을 챙기고 또 내가 이만큼이나 또 열정적이다. 지금 내 온기가 이 정도다. 1시간 반 정도 갑니다. 그럼 1시간 반. 1시간 반. 꽤 오래 가는군요. 꽤 오래 가요. 앨범 얘기 조금 더 나눌게요. 사실 타이틀곡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방식이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셨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은 언젠가 한 번쯤은 그래도 이 곡이 타이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상 뭐 그런 걸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제가 밴드 생활할 때 초기에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타이틀곡을 나름 회의 끝에 정했는데 네. 제 의견이 좀 무시가 되고 아, 그 저희 남은 멤버들과 회사 쪽에서 고른 곡으로 이제 타이틀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그다지 뭐 이렇게 좀 반응이 예, 좀 예, 예. 신통치가 않아서 제가 그때 굉장히 원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회사 식구들과 멤버들을. 아, 이 노래가 타이틀이었어야 했어. 뭐 이런 네. 이야기들. 그리고 매번 앨범이 나오고 활동이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주위 선후배들이 모이잖아요. 네. 그럼 한마디씩 꼭 하죠. 노래를 잘못 골랐다. 아, 그런 얘기는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좋았는데 왜 그 노래로 활동을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 앨범을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그 누군가의 말 때문에 네.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죠. 네. 거기서 그죠. 또 흔들리는 건 음. 어찌 보면 작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네. 음악과는 또 상관없는 어떤 부딪힘이잖아요. 약간 좀 기분에만 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스터링이 끝나면 제가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입니다, 바로. 예. 네. 자, 푸른밤 더 라이브 토마스 쿡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한 곡을 더 청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들을 곡은 어떤 곡일까요? 둘만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써보지 않은 좀 새로운 곡입니다. 굉장히 메이저고요, 밝고요. 네네. 꽃가루가 흩날리고요. 아주 달콤하고 귀여운 사랑을 그냥 직접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달콤한 노래, 둘만의 노래. 제목부터 벌써 여러 예상이 되는 그런 둘만의 노래. 하지만 또 앞서 들은 그래 안녕처럼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가사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스 쿡의 둘만의 노래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빙빙빙 내 곁을 맴도는 부드러운 너의 호기심 넌 항상 네, 둘만의 노래 네.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야, 정말 달콤한 그런 가사네요. 네. 야, 마지막에 사랑의 영원히까지. 네. 정말 저는 잘 못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요? 어려워요. 이 저도 무게감 그랬어요. 때문에. 사실은 가사의 내용과 네네. 전반적인 사운드도 굉장히 밝고 맞아요. 귀엽고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해봤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 저도 좀 성격이 좀 낯간지러운 걸 잘 못하는 성격이 있어서 사랑이 있지만 영원히 이런 얘기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더라도 혹시나 내가 세상에 없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잊지 마. 내가 지금 이 노래를 만들 테니 이 노래 안에서만큼은 이 노래는 영원히 세상에 남을 거고 예. 나보다 더 오래 세상에 있을 거고 이 노래 안에서 우린 웃고 춤추고 즐겁게 예쁘게 사랑하고 있을 거야. 영원히 사랑해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군요. 곡으로서 둘의 어떤 사랑 자체를 네. 또 사진 찍듯이 네, 영원히 네, 남기는 네, 그런 네,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저희는 잠시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토마스 쿡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앞서 라이브도 두 곡 들어봤고 앨범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역시 앨범을 작업하다 보면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 작업 중에는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소를 하셨는지. 제가 지난 앨범까지도 녹음할 때는 이 보컬 트랙을 굉장히 여러 번 떴었어요. 예. 이번 앨범에는 녹음 들어가기 전부터 좀 각오를 한 게 있어요. 한 노래당 레코딩 3번을 하고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엔지니어분께 양해를 구했어요. 3번 이상 불러서 나오지 않는 노래는 안 나오는 노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죄송하죠. 황당해 하셨는데 예. 양해를 구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게 좀 각오였어요. 이번에는 어찌 보면 한 번에 네. 느낌을 쭉 갖고 가는 그런 네. 보컬 녹음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3번씩 노래를 해서 그중에 좋은 테이크로 보컬을 완성했고요. 한 번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 중에도 한 번 돌아가서 네. 결국에는 다음 날이라든지 다음 스케줄 다시 잡았던 네. 그 곡이 어떤 곡일까요?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졸업이란 곡인데요. 이 곡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호흡을 넣고 싶었어요. 예. 굉장히 좀 딥하고
우러나는 그런 류의 그런 발라드는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거기에 있는 담겨 있는 감정들을 좀 배제하는 네. 것들이. 네, 좀 덤덤한 표현이 안 돼서 이 곡을 한 3번, 4번 부르고 말씀드렸죠. 죄송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닙니다. 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 그러세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미 또 그런 얘기를 사전에 나눠놨으니까 네. 그런 또 작업 다음 에피소드가 스케줄을 한 있었군요. 3시간 뒤에 잡아놓으셨는데 뭐 그때까지 뭐 TV 보시겠다고. 저런 또 그런 일이. 자, 저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금요일 푸른밤 더 라이브 오랜만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 토마스 쿡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2부에서 라이브를 2곡도 들어봤고 네. 그간 제가 느낀 건 일단 소리 자체가 너무 달라졌고요. 네. 음악을 채우는 악기들의 어떤 위치 자체도 상당히 변화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색다른 느낌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어떠한 틀이 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뭐랄까 신선하면서도 도전적인 네, 도전이 생각이었다라는 많았어요. 생각이 네. 막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뭐 힙합이나 EDM 계열로서 도전할 수는 없고 제가 가진 어떤 취향이나 그런 음악적인 역량 안에서 네네. 변신할 수 있는 부분은 매번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네. 항상 똑같은 거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토마스 쿡 씨가 함께한다라는 소식에 응원군 한 분이 네. 전화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누군지 예상이 가십니까? 글쎄요, 누굴까요? 저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한번 바로 연결을 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오스나트 주윤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쿡 씨는 목소리 네. 듣자마자 안 네. 듯한 네. 이렇게 좀 소리를 내셨는데 네, 1년 360일 여보세요를 이 톤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여보세요. 그 여보세요 톤 한 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톤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 톤인가요? 아는 사람 다 알죠. 아, 네. 그렇군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고. 네. 아, 안녕하십니까, 주인아 씨?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스 네. 씨. 별일 없으시고. 예, 별로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또 인연이 닿으셔서 알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 네, 주인아 씨와 저는 그 매년 네. 둘이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악기를 차에다가 싣고 예. 차 한 대로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공연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맛집 탐방도 하고 유적지 탐방도 하고 두 분이서만 가시나요? 둘이서만 갑니다. 꼭인가요? 스텝 없이, 스텝 없이 갑니다. 둘이서 다니고 있습니다. 주윤아 씨. 네네. 몇 년 됐나요, 그렇게? 지금 횟수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가 또 있을 텐데. 네. 제가 후배다 보니까 네, 별로 개인 의견 없이. 그렇군요. 부르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주윤아 씨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건가요? 가면 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토마스 쿡 씨. 네. 이렇게 같이 공연을 다니는 건 사실 즐거운 일이지만 몇 년 네.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게 진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마음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유가요. 예. 5대5로 나눕니다. 정말 불가능하네요. 네. 왜 내가 싫으면 내가 그냥 안 벌고
네. 안 가면 그만이지만 종현 씨 팀 생활하셔서 아실 거예요. 예예. 네. 똑같이 나눈다는 일이 뮤지션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도 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저보다 많은 그런 것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새벽 1시를 넘어간 시간입니다. 주은하 씨 시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예, 지금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요. 네, 인터넷 쇼핑하고 있습니다. 추워져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계셨다라는 건 또 이제 어떠한 네, 따뜻한 옷을 좀 서치하고 네, 계셨군요. 아무래도 좀 품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두 분의 어떠한 친한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주은하 씨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네. 주은하 씨의 어떤 앨범들을 솔로 앨범도 찾아보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또 깊은 관계라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은하 씨, 토마스 쿡 씨가 앨범이 나오셨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네네. 어떤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앨범 옆에서 음. 고생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어서 저는 네. 후배이기 전에 한 음악 팬으로서 굉장히 너무나 반가운 앨범이었고요. 네. 그리고 너무 고민하고 또 많이 애쓰는 모습을 봐온 터라 굉장히 저 역시 기대를 했었고요. 근데 네네. 역시나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앨범 내줘서 한 사람의 팬으로서 너무 감사한 앨범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또 한 사람 팬으로서도 오랜 시간 네. 기다렸을 텐데 이렇게 또 좋은 앨범 발매해서 감사하다라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두 분 인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토마스 쿡 씨 이렇게 네. 전화 연결도 했고 네.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는 주은하 네. 씨에게 좀 어떤 해주실 이야기 없으실까요? 좀 더 큰 감동이 나올 만한 네. 좀 좋은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좀 더 어떤 강한 것들. 어떤 엄청난 어떤 네. 나의 어떤 고뇌와 상처와 슬픔과 앨범을 만들면서 지쳤던 나의 모습을 좀 보듬어줄 만한. 지금 이 싱어송라이터 주윤아가 네네. 이 푸른 밤을 너무 친한 친구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편하게.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아, 네, 지금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요? 네. 강하고 좀 진한. 축하드리고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진한 그런 진한 멘트 한번 좀 해주세요. 우리 토마스 쿡 씨가 앨범이 정말 5년 만에 나왔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볼 법한 그런 엄청나게 진한 멘트 한 번만. 네, 응원 멘트. 네, 일단 푸른밤 가족 여러분께서 이번 앨범을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종현 씨가 소개해 줄 만큼 그 정도로 정말 당연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앨범이니까요. 꼭 한번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토마스 쿡의 음악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 정도 좋습니다. 이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요 정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괜찮습니다. 와서. 그래도 또 이제 전화 통화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네. 감을 좀 익히셨을 테니까 나중에는 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주은하 씨. 네네. 이제 늦은 시간인데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끝으로 이제 토마스 쿡 씨와 인사 나누시고. 네, 오늘 라이브도 하시나요? 라이브 벌써 2곡이나 불러주셨습니다. 계속 좋은 라이브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종현 씨도 우리 토마스 네네. 쿡 형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윤아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음악으로만 주은하 씨의 목소리를 접했지 이렇게 네. 통화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뭔가 구수한 느낌이시네요. 네, 그리고 주윤아 씨는 노래와 목소리 다 저음이에요. 그렇네요. 저는 말할 때는 저음이고 노래할 네. 때는 좀 이렇게 뜨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는 다 항상 저음이에요. 그렇군요. 네. 주은하 씨와 이렇게 친분이 두터우신지는 몰랐네요. 네네. 공연도 함께 다니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의 곡 쓰는 색깔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없는 뭐라 해야 될까 좀 착실하다 그래야 되나요? 예. 저는 곡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덤비는 듯한 그런 매력 어필인데 그러니까 좀 동물적인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예쁘고 착하고 정돈되고 그런 스타일의 곡 작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운 면이 많은 친구예요. 또 다른 작업 방식에 있어서도 네. 또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죠. 꼼꼼하고. 그렇군요. 네. 자, 주은하 씨에게 받은 이 기운을 몰아서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정말 푸른 밤을 위해서 특별히 선곡한 곡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 공연장이 아니면 부르지 않을 것 같은. 그래요? 네. 어떤 곡일까요?
어둠의 왕이라는. 어둠의 왕. 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송출이 가능한 선인가요? 어둠의 왕. 네, 뭐 방송 금지될 만한 부분은 없는데요. 네네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음악들 중에 가장 어둡고 좀 가장 딥한 그렇군요. 그런 감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 앨범 트랙리스트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곡이거든요. 대체 어떤 곡일까? 제목이 어둠의 왕이어서 물음표가 많이 떴던 곡인데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쿡의 어둠의 왕 듣겠습니다. 토마스 쿡의 어둠의 왕 듣고 왔습니다. 와, 노래 자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색깔이 정말 짙은 푸른색, 네, 정말 짙은 파랑색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와, 좀 음울한 그런 뉘앙스도 좀 있었고요. 네네. 가사 안에서도 좀 여러 생각을,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어들의 조합들도 느껴졌었습니다. 네네. 와, 이 곡은 어떠한 부분에서 영감을 얻으셨고 작업을 하실 때도 어떤 표현을 좀 하고 싶으셨었나요? 이 곡을 작업할 당시가 제가 토정 비교를 하고 있었던 그 당시였었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였는데 제가 그 당시 어떤 음악에 빠졌었냐면은 그 락시 뮤직의 브라이언 페리의 네네네. 음악과 닉 케이브라는 또 싱어송라이터의 닉 케이브 앤 배드 시즈의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의 음악을 들었어요. 네네. 조니 캐시도 그랬고 탐 웨이츠도 그랬고 성숙한 남성 아티스트의 곡들 그리고 그들의 물론 이제 번역된 가사로 이제 가사를 접하게 됐는데 정말 이야기 못할 주제가 없더라고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부럽고 네. 참 대담하다 그리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폭넓은 스펙트럼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멋있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고 네. 이건 가사 내용은 어떤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승사자가 된 겁니다. 저는 저승사자가 돼서 그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항상 그 당시 제 기분에는 모두가 웃고 있어요. 나만 빼고 사람들은 즐겁다고 예. 항상 웃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없이 그들의 일상을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보여야 할 때만 웃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어두운 면들, 우울한 면들, 그런 잘 드러내지 않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저는 들으면서 왠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우울감 맞아요. 이런 그런 것도 것들,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가사에서 표현이 된 건 아닐까. 그래서 찾아오는 그 우울감이 화자가 돼서 나를 좀 항상 찍어 누르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우울감이 또 이 노래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전에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좀 괜히 세상을 향해 발표하는 음악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꼭 해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생각이요. 지금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 다 표현해보고 싶어요. 어떤 감정이 돼요? 어떤 감정이 돼요. 그런 데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사실 그런 폭넓은 어떤 감정의 표현들이 네. 사람들에게 좀 많은 공감을 또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네네. 예, 다들 이제 좀 슬픈 감정이다, 우울한 감정이다 하고 덮어놓기만 하면 그것이 또 마냥 해소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런 좀 예술적인 부분으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요. 어둠의 왕이라는 노래까지 라이브로 듣고 왔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토마스 쿡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3842님, 저에게 토마스 쿡의 음악은 치료제예요. 제가 조급증이 있어서 늘 불안해하는 편인데 그럴 때 오빠의 노래를 들으면 긴장이 풀리거든요. 오빠에게도 그런 가수가 혹은 노래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을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음악이 치료제가 되었던 때가 있으셨을까요? 뭐 언제나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저도 약간 불안장애 비슷한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네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음악은 정말 제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저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 같아요. 너무 좀 고맙고 행복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음악의 세계를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인 거죠. 그런 힘을 주고 좀 나를 일으켜주는 그런 곡들, 가수들 네. 있을까요? 3842님의 취향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임스 테일러라는 싱어송라이터의 곡을 들을 때 굉장히 편안함과 위로를 느끼고요. 그리고 뭐 카펜터스의 곡들 느낄 때도 굉장히 좀 따뜻함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1730님. 마이앤트메리 1집 때부터 팬이었어요. 17년째 한결같이 응원한다는 거 그냥 알아주셨으면 해서 문자를 보내요. 드문드문 나와도 되니까 노래만 계속 써주세요. 제발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발매가 된 앨범이니까 네. 팬들은 또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라는 캐릭터가 매체를 통해서 언제나 볼 수 있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래된 팬 여러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공연장 아니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때 가끔씩 여러분 객석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 종현 씨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죠. 예. 진짜 오래 같이 걸어온 팬 여러분들 그러면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그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말 안 하고 있어도 벌써 성격도 다 파악했고 취향도 다 알고 있는 네네. 감사한 팬 여러분들이죠. 네. 그렇군요.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눈다라는 것도 참 의미가 큰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음악을 시작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글쎄요. 제가 밴드로 데뷔 앨범을 낸 게 99년도였습니다. 그 전에 또 준비하던 시간이 있으셨을 그 전에 거고 준비할 시간도 있었죠. 또 네. 음악을 나의 업으로 삼아야겠다 이제 결심하셨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 네.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근데 저는 그 긴 시간이 길게 못 느껴졌어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 시간이 지나간 줄 모르고 있다가 매번 이렇게 앨범을 낼 때마다 누군가 말씀해 주시면 그 정도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음악을 하시면서 또 끝없는 영감을 얻어내는 네. 어떤 힘은 어디서 가장 크게 다가올까요? 저는 항상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 뭐 형제, 가족, 친구, 연인 네네네. 뭐 이런 것들에서 오기 때문에 그냥 제 삶 속에서 모티브를 얻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도 뭔가를 쓰고 싶은 것이 있고 써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한테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자, 3집 앨범이 오랜만에 발매가 되었고 3집 발매 기념 콘서트가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지 직접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월 2일, 3일 네. 이태원에 있는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공연합니다. 이 공연장에서 또 새로운 앨범을 들고 올라간다라는 것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네, 그날 공연에는 또 제가 혼자 하는 어쿠스틱한 파트도 있고 밴드와 함께하는 앨범 사운드를 재현해보는 그런 파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좀 한창 연습 중이시겠네요. 네, 연습 중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도 감기에 걸렸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잘 안 낫네요, 또. 날씨가 추워져서 네, 약을 잘 챙겨 드시고 목에 건강히. 너무 무리를 하니까 예,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그렇군요. 어서 또 회복하셔서 네. 좋은 또 컨디션으로 공연 또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마스 쿡 씨와 함께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한 곡 더 들으면서 토마스 쿡 씨를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네. 끝곡으로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지난 전이에 수록됐던 곡인데요. 네. 청춘이라는 곡. 네. 이 곡 푸른밤에도 신청곡으로 또 많이 왔었던 네. 그런 곡이거든요. 이 곡을 들으면서 토마스 쿡 씨와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 오늘 되게 차분하고 지난 제가 토정 비결 때 연기 안 되는 연기 막 열심히 하던 때와 달리 좀 편안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또 푸른밤에서 처음으로 제가 또 앨범에 관한 얘기들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있으면 항상 또 네. 전해주시면 너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고요. 네. 공연 잘하시고 네. 앨범 너무 좋으니까 또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푸른밤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토마스 쿡의 청춘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어딜 가도 길 위를 헤매고 타는 불을 손등에 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것 다 그런 거지. 같은 곳을 돌고 돌고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삼 년 전 이맘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그 사람이 나를 늘 바래다 주던 길을 홀로 걷다.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었다. 아프기보다 서러웠다. 나는 그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상황이었고 우리는 끝이라고 차갑게 선을 긋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 차라리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오래된 노래의 가사처럼 빗속에 숨어 실컷 울기라도 하면 나아질까. 그때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는 내게 한 여자가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어왔고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간 곳은 근처의 조그마한 카페. 그녀는 그 카페의 사장이었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왔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쉬어가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오늘 헤어졌다고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던 기억이 난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카페는 그날 이후 내 단골 가게가 되었고 나는 틈만 나면 그곳에 들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단짝이 된 우리는 카페의 구석자리를 아지트로 삼을 만큼 그곳에서 많은 추억을 쌓곤 했었는데 이번 주말 그녀가 운영하던 카페가 문을 닫는다. 서울을 떠나 어머니가 계신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그녀와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별로 많이 아팠던 시기에 만나 내게 큰 위로가 되었던 친구이기 때문일까? 카페의 마지막 날 아무래도 그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이 울 것 같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너라는 친구를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해.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커피소년의 상처는 별이 되죠 였습니다. 이야, 노래 제목 되게 멋있네요. 상처는 별이 되죠. 그래요. 갖고 있는 흉터들을 보면 몸에 제가 흉터가 좀 몸에 많거든요. 좀 어렸을 때 여기저기 장난을 너무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 문장을 보고 흉터들을 보니까 이게 좀 별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예. 뭐 이런 물리적인 어떤 상처가 별이 된다,
흉터가 발휘된다 이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어떤 힘든 순간이 또 밝게 빛날 수도 있다. 나중에 되면 그런 노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참 사람 인연 정말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또 그 순간에 또 날 도와줄 나를 어깨를 다독여줄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용기를 어떻게 냈을까? 나는 또 그 카페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렇게 처음 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놨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의 우정이 앞으로도 잘 이어지겠죠. 하지만 좀 지금 당장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들도 충분히 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이님에게는 선물로 마스크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박경진님. 2달 가까이 야근에 주말까지 반납하고 정말 바쁘게 일을 하고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는데요. 전 가을을 너무 좋아하는데 올해는 여행 한번 다녀오지 못했는데 가을이 그새 다 가버린 것 같아요. 아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을 아직 안 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가을 느낌 안 나나? 근데 겨울의 시작이 언제예요? 입동 말고 그런 뭔가 숫자로 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은 뭐 나의 겨울의 시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옷을 코트를 꺼내 입으면 겨울의 시작이다. 뭐 항상 입는 겨울이 되면 입는 옷이 있으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은 무엇이 그 기준이 되시는지. 저는 지금 당장 딱 생각을 해보면 겨울의 기준? 장갑 쓸 때? 장갑 꺼내 낄 때? 그러니까 폴라티라든지 터틀넥 폴라티라든지 코트라든지 이런 건 가을에도 입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장갑은 진짜 겨울 아니면 안 꺼내 입는 것 같아요. 예, 안 끼는 것 같아요. 저는 자주 끼지도 않고 정말 추울 때만 끼기 때문에 저의 기준은 장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을이에요. 저에겐. 5427님. 엄마와 함께 첫 해외여행을 갑니다. 근데 오늘 결제까지 다 했는데 엄마가 갈팡질팡하며 내키지 않아 하시네요. 엄마가 원하셔서 힘들게 알아본 여행인데 서운하긴 하지만 이왕 가기로 한 거니까 엄마와 저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라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언제쯤에 출발하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결제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출발 날짜까지 여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사이에 또 이런저런 계획들 함께 짜보시면서 좀 의욕이 떨어진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불질러 보십시오. 사실 계획을 짜면서 불타오르는 거거든요. 원래 여행 욕구라는 것은 그때 가장 또 뭐랄까 두근거림을 느끼기도 하니까. 9207님. 학과 실험 중에 쥐를 해부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긴장되고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종현 DJ는 해부 같은 거 해본 적 없죠? 하지 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할 거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살면서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라는 것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들은 부담감이 크실 수 있죠. 생명을 다루는 일이 있고 더군다나 실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연자분도 그 어떤 무거운 마음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힘드셨을 거고 좀 정신적으로 또 좀 무리가 있으셨을 텐데 잘 회복을 하시고 거기서 또 놓치지 말고 잘 캐치를 하셔서 배움을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나가셔야겠죠. 나중에. 이상은님. 사랑하는 사람이 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너무 애매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확실히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직 좋아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바람이 더 아프게 느껴지네요. 저 어떡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지레 짐작했던 무언가를 상대방 입으로 들었을 때
뭔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할지도 정말 가늠이 안 가고요. 글쎄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 뭔가 불안한 마음 같은 것들을 이제 푸른밤에 오셔서 조금 사연 보내시면서 좀 푸셨으면 하는 기분도 드네요.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윈터플레이의 투쉐 모나모, 그리고 노라 존스의 Once I Had a Laugh 듣겠습니다. I don't want your love. I don't want you here. 나는 너에게 Once I had a laugh, and when I'm older, I will not forget that once I had a laugh, and when I'm tired. 윈터플레이의 투세 모나모, 그리고 노라 존스의 Once I Had a Laugh 듣고 오셨습니다. 정다솔님, 지금 학교 과제로 경복궁을 만들고 있어요. 직접 제도해서 본드로 붙이고 1mm 단위로 칼질도 하고 있어요. 종현 DJ 목소리 들으면서 하니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우. 이제 비율 맞추셔서 축소하셔서 만드시는 거죠. 이야, 참 고생일 텐데 이거 멋지게 잘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사실 이런 섬세한 걸 못해요, 잘. 그래가지고 요즘엔 뭐 나노 블럭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던데, 작은 블럭들을 이제 쌓아 올려서 어떤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건축물을 좀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 저는 되게 그런 걸 못하는데, 재능이 없는데, 저희 누나랑 어머니는 그런 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몰랐어요, 심지어 그런 걸 좋아하는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섬세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격이랑 진짜 연관이 큰 것 같아요, 그런 취미들이. 저는 성격이 그렇게 막 섬세하지 못하거든요. 되게 사람이 좀 둔한 부분도 있고, 예민한 부분은 진짜 예민한데 그거 말고는 다 둔해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보면 부러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도 저런 취미를 좀 가지면 평소에 좀 섬세해지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는 동안만 더 피곤하고, 하고 나면 피곤해서 더 둔해져요. 그런 역효과를 느끼고, 그 이후로 역시 사람은 변하려고 하면 정말 몸에 무리 오는구나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최현정님, 제 실수로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저는 그걸 멍청비용이라고 불러요. 워낙 실수투성이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멍청비용을 지불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역대급 멍청비용을 달성했습니다. 카메라 수리비로 무려 30만 원을 내고 집에 돌아왔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은정씨 너무 귀여운 사람 같아요. 와. 야, 어떠한 본인만의 사전이 있으신 분이고, 더군다나 실수투성이인 본인 스스로를 알고 있고 인지하면서 그거를 또 이제 부르는 본인만의 단어가 멍청비용. 기회비용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떤 그 사이에 오는 것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실수와 성공 그 사이에서 오는 멍청비용. 발음도 너무 귀엽고. 근데 오늘 좀 크게 나가셨네요, 멍청비용이. 에휴. 다음에는 이런 멍청비용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금전적 손해는 조금씩 줄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멍청비용은 저도 조금 꽤 있거든요. 사람이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지 이런 물건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전 똑같은 걸 또 사요. 대부분 뭐 액세서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게 됐을 때 좀 어느 정도 착용을 하고 나면 질리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걸 또 사요. 그냥 똑같은 돈을 내고.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그 물건에. 그래서 그 물건이 좋아서라기보다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항상 그런 멍청 비용을 저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네요, 은정씨. 이수빈님, 오늘 학교 청소 시간에 방송부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더라고요. DJ 하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하면 푸른밤을 들은 경험을 살려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저도 너무 DJ가 하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 방송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겠죠. 학교 방송부에서 이런 어떤 의지가 딱 불타올랐을 때 특별활동 이런 것들도 한번 신청을 해보고, 지금 뭐 신청 기간이 아니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외에도 사실 학교에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요즘에는 좀 많이 있으니까 정말 그 정도 의지에 불타신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노래 들을까요? 백예린의 그의 바다. 2787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 맘 비우는 걸 잘못해 말처럼 쉽지 않아.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강백수의 오피스입니다. 먼저 가사를 들어보실까요? 짧은 점심시간, 한숨이 나온다. 급하게 밥을 먹고서 커피를 마신다. 하늘은 파랗고 날씨도 좋은데 그것도 모른 채 빌딩에 갇혔네. 출근하자마자 퇴근이 그립고 퇴근하자마자 출근이 두렵고, 그렇다고 그만둘 용기는 없는데 계속 이렇게 살 자신도 없는데. 아티스트 이름은 백수인데 정작 노래는 치열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더 서글프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오신 분들은 이 노래 나의 이야기다 하고 공감하실 텐데요. 이제 토요일이죠. 고단함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 노래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강백수의 오피스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짧은 점심시간 한숨이 나온다. 급하게 밥을 먹고서